지난 2월 3일 토요일 새벽 아시안컵 8강전 우리나라와 호주의 경기가 벌어졌었는데요.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전이 거의 끝나가 패색이 짙던 순간 우리의 희망 손흥민 선수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적인 페널티킥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페널티킥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찰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페널티킥의 키커로 황희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관중이나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페널티킥을 보고 있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도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거는 신뢰감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가슴을 졸이며 페널티 슛을 보았는데 다행히도 멋있고도 시원스런 골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황희찬 선수의 페널티킥이 성공하지 못하여 호주전 경기가 패배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 후유증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패색이 짙은 후반전, 그것도 추가 시간에 얻은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귀중한 페널티킥 찬스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코코카라 넥스트라는 스포츠 종합정보 매체에서 2월 3일 손흥민 선수는 왜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에게 양보했을까?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재미있는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손흥민은 왜 극적인 페널티킥을 양보했을까? 본인이 밝힌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 감독님은 손흥민, 내가 차라고 하더라. 악전고투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지 시간 2월 2일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후반전 어디셔널 타임에 얻은 페널티킥으로 따라잡고 연장 104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드라마틱한 형태로 9년 만에 4강 진출을 결정지었다. 이 극적인 일전에서 돋보인 활약을 보인 것은 한국의 대들보 손흥민이었다. 후반 어디셔널 타임 6분에 상대 수비망을 빠져나가는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연장 전반 14분 예술적인 프리킥 역전포를 터뜨렸다. 에이스로 불릴 만한 활약을 펼친 손흥민. 경기 후 한국신문인 조선일보 등의 취재에 응한 31세의 손흥민은 120분간 뛰는 것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는 있다. 우리는 모국을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 두 경기 연속으로 120분간 투혼을 불살은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호주 감독 그레이엄 아놀드가 준결승 진출까지 1분 남았는데 라며 아쉬워한 한판 경기.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의 박빙의 경기에서 궁금했던 것은 한국이 동점을 만든 장면이다. 페널티킥을 얻어낸 직후 손흥민은 황희찬에게 키커를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빗나갔다면 졌을지도 모른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에서 왜 에이스 손흥민은 키커를 후배에게 양보했을까? 경기 후 의견을 구한 손흥민은 이렇게 밝혔다. 감독님은 나를 보고 손흥민, 내가 차 라고 했지요. 하지만 황희찬이 믿어달라 내가 차겠다고 했어요. 내가 욕심을 내서 찰 수도 있었지만 팀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황희찬도 연륜도 쌓였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팀에 도움이 된다면 누가 키커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멋진 마무리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골잡이의 마음은 다름 아닌 황희찬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28세의 공격수 황희찬은 양보해 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신은 있었지만 책임감이 막중했지요. 한국의 중요한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더 집중했습니다. 긴장하기보다 무조건 넣겠다는 마음으로 찼어요라고 말했다.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팀의 명운이 걸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양보한 손흥민. 그런 그를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는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경쟁자들에게 참으로 무섭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2월 3일 새벽 호주와의 8강전 경기에서 기적적이고도 환상적인 승리를 거두고 9년 만에 4강에 진출하여 예선에서 일격을 당한 바레인과 4강 준결승전 리턴 매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 대회 5번째 우승을 목표로 한 일본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있었던 8강전에서 이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8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준결승 또는 결승에서 일본을 격파하는 한일전을 상상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월 말 일본에서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란전을 앞두고 불거진 일본 대표팀 미들필더 이토주냐 선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일본 축구협회 퇴출 결정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일본 대표팀이 패배하게 된 하나의 작은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반응을 몇 개 추가로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한국의 페널티킥 정말 잘하는군요.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의 마지막 킥은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작정하고 차넣었었지요. 아마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20번에서 한 번 이길지 말지의 레벨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멘탈이다. 골을 넣으면 당연한 거고, 못 넣으면 욕바가지를 먹을 것이고, 페널티킥을 획득한 에이스 손흥민이가 차는 것 말고는 리스크가 너무 클 텐데,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우승은 한국이 될 것 같다. 손흥민, 아시아에서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선수다. 일본이 잘해서 결승까지 진출한다고 해도 손흥민에게 당할 것 같다. 일본에도 손흥민에게 내가 찬다고 말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의 선수가 있을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틀림없이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을 수 없다. 손흥민이 얻은 페널티킥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할 수 있는 멘탈. 그리고 실패하면 지는 것인데도 그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하는 황희찬, 정말로 대단하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